네, 이번에는 디자인의 과학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월간 디자인의 전은경 편집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면도기 디자인에 대해서 네. 얘기를 나눠봤는데 참 재미있었거든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기능성 신발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 같았으면 운동화라는 이름 하나로 불렸을 신발이 요즘에는 저마다 특정한 기능을 앞세우고 무슨 하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2009년 워킹화 출시 이후에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토니화, 맨발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베어부타 같은 기능화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발의 특성을 측정해서 적합한 운동화를 구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슈피터라는 직업까지 등장할 정도라고 합니다. 네. 네. 정말 요즘 시중에 보면 기능성 신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게 일반 네. 운동화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생각해보면 우리가 원래 알던 기능화들이 있었어요. 바로 네. 농구화나 축구화 같은 것들을 꼽을 수 있는데요. 경기 종목에서 따온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들은 경기에 필요한 움직임에 적합하도록 디자인한 신발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새롭게 떠오른 기능성 신발의 개념은 이것과 조금 다르고요.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고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신발의 기능이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을 위한 기능이 우선시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더라도 사력을 다해서 달리는 것보다는 무리가 되지 않으면서도 체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걷기 운동을 더 선호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렇죠. 네. 요즘엔 조깅보다도 네. 더 걷기 운동을 네. 선호하는 편인데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실외로 나가게 되면 네. 걷거나 뛰기 마련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쩌다가 이 워킹화라는 신발이 나오게 된 걸까요? 저 이름을 생각하면 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 워킹화를 처음 출시했던 프로스펙스가 이 신발을 개발하기 위해서 진행한 시장 조사에 따르면요, 20세 이상의 성인 가운데 35%가 정기적으로 하는 운동으로 걷기를 꼽았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중 70%는 러닝화를 신고 운동을 했고요. 나머지 30%는 캐주얼화나 교정용 신발 같은 것을 신고 걷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운동용으로 걷는 소비자를 위한 워킹화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되는데요. 네. 워킹화 디자인은 뛸 때와 걸을 때의 역학적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뛸 때는 발 뒤꿈치가 순간적으로 지면에 닿았다가 튀어오르는 반면에 걸을 때는 발 뒤꿈치가 발 전체가 순차적으로 땅에 닿으면서 머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발목의 흔들림이 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워킹화는 밑창부터 갑비까지 발의 뒤틀림을 잡아주고 11자로 직립보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디자인을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신발이다. 인체공학적이어야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발이 신어야 되니까. 네. 그런데 기능화들을 보면 무엇보다 좀 밑창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패션화라면은 밑창 디자인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을 텐데요. 기능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닥과 어떻게 닿느냐를 고민해야 되고요. 그 문제 해결은 바로 밑창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인데요. 통풍을 위해서 밑창에 구멍을 낸 제품도 있고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속이 빈 튜브 형태를 바닥에 적용한 제품도 있고, 신발 바닥을 나뭇잎 줄기 형태로 디자인해서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제품도 있습니다. 네, 신발 밑창이지만요,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것 자체로도 굉장히 좀 구조적이고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자료 화면을 보면서 느낀 건데 사실 운동화 고를 때 밑창을 제대로 보진 않았는데 거기에도 또 과학이 숨겨져 있었네요. 그런데 사실 최고의 신발 하면 신은 듯 안 신은 듯한 거의 맨발에 가까운 신발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맨발이 가장 오랫동안 인간이 진화하면서 가장 활동하기 좋은 형태로 디자인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맨발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좋은 신발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베어부타가 나왔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신을 수는 없기 때문에요. 이 신발의 목적은 정말 맨발에 가깝게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꺼운 양말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죠. 정말 발처럼 생겼죠. 워킹화나 토닝화가 어떤 목적에 맞게 기능을 더한 신발이라면 베어부타는 오히려 그 반대 신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발의 구조나 기능을 최소화해서
가장 맨발 상태에 가깝게 만들어서 아주 발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고 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일반적인 신발의 기능을 빼는 것 자체가 신발이라고 그 자체가 기능이 신발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베어풋타를 디자인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아까 보신 것처럼 발 구조를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 있고요. 네. 구조를 최대한 줄여서 맨발에 가장 가깝게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런데 기능이 우선시되는 신발 중에서 가장 네. 중요한 부분, 또 가장 어려운 네. 부분이라면 어떤 걸까요? 신발을 구성하는 기능적인 요소를 어떻게 디자인으로 풀어낼 것인가가 역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운동 역학적인 면을 고려하는 동시에 또 트렌드나 패션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소재나 구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예를 들면 신발 끈을 넣는 구멍 모양을 물결로 커팅해서 물결 형태로 커팅을 해서 신발 천이 금방 해지는 것을 방지한다던가 아니면 가피를 무재봉 공법으로 만들어서 무게를 줄이는 동시에 발이 또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너무 많은 기능을 집어넣는 것도 곤란한데요. 네. 과도한 디자인은 오히려 발에 불편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신발 디자인에서 원래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는 명제는 사실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네.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욱 다양한 기능이 신발에 요구되면서 더 많은 형태를 디자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예전에는 기능이면 네. 기능, 디자인이면 네. 디자인 어느 하나만 네. 선택할 수 있었는데 네. 이제는 둘 다 잘 융합된 신발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편하고 예뻐야 예. 되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또 소비자들의 네, 구매를 네. 충족시킬 수 있겠죠. 네. 네, 지금까지 운동화가 아니라 기능화라 불리는 다양한 신발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